주제 바꾸도록 할게요. 정기국회 폐회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는데 먼저 이 개정안 내용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공수사권 등등이 이전되는 쪽으로 정리가 됐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국정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네.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됐던 대공수사권 이것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또는 특별기구로 이관하는 게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가 국내를 갖다가 뺐습니다. 아예. 그래서 네. 해외 정보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보위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요구할 경우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국가정보원 명칭도 아예 바꾸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참여정부 때부터 이렇게 국정원법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그게 이제 이번에 결국 통과가 된 건데 박지원 의원이 사실 국정원장으로 갔을 때부터 네. 이거는 뭐 예견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박지원 원장이랑도 어느 정도 이미 합을 좀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커다란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다만 그동안에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가장 큰 정치권의 불만 네. 또 소위 현재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불만이 정보기관의 이 정치 개입 이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막아달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약속했던 공약 가운데 커다란 산 하나를 갖다가 이번에 법으로 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붕괴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에 직파 간첩이 있는데 이를 단속하는 이런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실제로 이렇게 직파 간첩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네. 우리도 북한의 휴민트라고 그래서 인적 자원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네. 사람을 활용하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북한도 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고 봐요. 다만 대공수사권 이관이라고 하는 게 네. 그다음에 국내 정보를 갖다가 사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예 대공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대북 정보를 안 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간첩에 대해서는 네. 정보를 갖다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면은 그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대한 정보 수집은 하는 거예요. 다만 예전처럼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기획해서 수사하고 네. 발표하는 것까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보는 수집하되 그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고 분석했으면 그것을 수사기관으로 넘겨서 여기서부터는 당신들이 해라 하고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라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그러면은 국정원은 이제 간첩 안 잡냐? 그게 아니죠. 북한에 대한 네.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계속 수집합니다. 다만 그것을 정보 파악을 해가지고 분석해서 수사기관으로 넘기는다. 이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지. 간첩 안 잡는다. 이건 너무 나아간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그동안 국정원, 옛날에는 안기부 등등에서 자행했던 부분이 있죠. 이 같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좋은 걸까요? 평론가님. 세상의 모든 권력은 갈수록 더 투명해집니다. 네. 그게 민주주의의 저력입니다. 혹자는 투명해지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일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음지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 설사 성과를 만들어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조작당이 많거든요. 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씨 사건. 유호선 사건. 네. 그거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책임자들 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몇 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 중대한 하나의 인격을 간첩으로 몰아서 심지어는 공문서, 외교문서까지도 조작하고 그 검찰도 들러리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은 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에서 감시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네. 예산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무소불위의 힘으로 정보도 조작하고 인권도 유린하고 또 그들끼리의 특혜를 누려오면서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박지원의 국정원 시스템이에요.
어쩌면은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국정원법이 바뀔 때 국회 정보위원회 3분의 2 이상 이게 찬성하면은 관련 내용을 특정하면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선 인권 침해라든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국정원 개혁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통과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뭐 간첩 운운하는 거는 수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잘할 수 있고 더 신뢰를 받는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이것이 지금 국정원법이 통과되어야 할 마땅한 이유이기도 하다. 동시에 국정원은 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네. 정보를 위해서 세계적인 정보기구와 경쟁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은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국정원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대공수사, 이 대공수사권은 이제 경찰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공수사권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권력기관 가운데 한 곳인 경찰의 권력이 상당히 비대해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교수님? 미국이 CIA하고 FBI가 양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도 네. 대외 정보는 국정원에서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 여부 이런 부분들은 이제 FBI, 그러니까 즉 경찰에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경찰의 권력이 너무 커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또 경찰의 소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찰의 일반적인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부분들은 소위 미국으로 따지면 주경찰, 우리로 따지면 자치경찰로 대거 권한이 이양돼야 네. 되고요. 이런 특수 분야,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대북 뭐 안보 분야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앙경찰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의 소위 분권화 이것과 함께 간다면은 뭐 얼마든지 경찰 권력에 대한 소위 권한 집중 우려 이런 부분들은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경찰 권력의 분권화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 또한 어떤 그 우려를 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자치경찰 도입 같은 부분이 예상보다 그렇게 속도가 많이 빨리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치경찰은 논의한 지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우선 경찰 내부적으로 그들 스스로 역량이 떨어집니다. 아주 떨어집니다, 역량이. 두 번째는 국가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고 하더라도 네.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권력이 너희들 주어졌으니까 해봐라. 안 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의 검찰이 싸우는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그동안 지켜왔던 거대한 수사의 권력을 네. 내놓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경찰한테 들어가면은 지금의 경찰이 또 갑자기 멋있는 아주 능력 있는 경찰에 대해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국가경찰 안에서 수사경찰의 직무 범위와 지휘 체계, 네. 또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좀 시간이 한 2, 3년 정도 남았어요. 유예 기간이 네. 남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기존의 검찰에 의해서 잘못된 이 수사 관행이 경찰에 가서 더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우려를 그냥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경찰은 조직이 엄청 큽니다. 검찰에 비교하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도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물론 고위직은 앞으로 공수처가 하겠습니다만은 그 아래에 있는 다수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결과라든지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검찰에 의한 인권 유린보다도 경찰에 의한 인권 유린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대로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임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생활경제, 생활 치안과 관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는 광역단체장이 맡으면 될 것이고 나머지 이제 국가 경찰 속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그 경찰들의 이른바 수사에 대한 어떤 그 권력의 네. 어떤 그 비리라든지 또는 그들에 대한 어떤 감시라든지 또는 그 앞책임이라든지 이런 네. 문제는 이제 경찰 안에서도 또 범정부 차원에서도 명확하게 하라. 지금 하지 않으면 더 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경찰보다는 국가경찰 중에서도 수사경찰의 범위와 한계, 권한이 더 지금 중요할 때다. 그것을 명확히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문재인 정권 권력기관 개혁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에 이어서 국정원의 힘을 빼는 작업, 이 부분이 또 잘못하다 보면 경찰에게 쏠릴 수도 있는데 권력기관 개혁은 무엇보다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데 있겠죠. 여기에 대한 방안과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좀 주의사항, 또 고민할 지점까지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